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근입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엄청나죠. 실제로 판매량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현대기아 차들의 엔진 라인업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카니발 역시도 1.6 하이브리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어때요? 나오고 말았죠. 오늘 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텐데 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하이브리드가 왜 잘 판매가 될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고유가 시대라서 기름 넣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전기차에 또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야, 내연기관은 조금 애매하고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로 결국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현대자동차는요, 국내에서만 하부가 106,939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이는 거의 전년 대비 무려 124%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이 수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185%가 상승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GN7이 올해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게다가 이전에는 2.4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그래서 뭐 출력도 아쉽고 세금도 비싸고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1.6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출력, 연비, 유지비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1.6 하이브리드 그랜저를 선택하게 만든 거죠. 최근 출시가 된 산타페 소렌토는 어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소형급인 코나 역시도 일반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특히나 코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200만 원이 비싸다라는 거는 어때요? 이게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하지만 왜 많이 판매가 될까요?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차 살 바에는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주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원래는 좀 가성비를 전기차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내연기관보다 비싸면 1,000만 원, 적으면 몇백만 원 훌쩍 비싸기 때문에 구매까지 안 이뤄지는 것도 맞고요. 주행거리가 길다면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보다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합리적이고 유지비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1.6 하이브리드 지금 대부분 현대기아 차들에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근데 한계가 명확하긴 해요. 자, 이 엔진이 1.6 감마 터보 엔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엔진인데,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감마2 1.6 TGDI 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소렌토 MQ4에 최초로 적용된 거거든요. 원래 그 이전에 나왔던 그랜저나 K7은 어때요? 저희가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적용된 거는 2.4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SUV 하이브리드 요 파워트레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2.4 자연흡기 하부 대비 출력도 늘어나고 연비도도 좋아진 1.6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엔진도 한계가 또 명확하죠. 일단 230마력의 출력이 나쁘진 않았지만 중형 이상급의 차에 적용하기엔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하부도 가솔린 대비 답답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요. 게다가 이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이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 효율이 되게 좋죠. 막힌 구간에서는 멈췄다 출발할 때 보통 연비를 많이 쓰거든요. 연비가 많이 떨어져요. 이 구간에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고속도로는 어때요? 쭉 크루징 주행을 하면서 속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 모터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6 이 엔진의 힘으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무겁고 큰 차체를 주행하는데 연비의 효율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 요 2020년도 나올 때만 해도 원래 하이브리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개발을 또 테스트를 한 차가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게 출시를 하냐 마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친환경 인증 못 받는다.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소렌토보다도 더 무겁고 더 커요. 그러면 과연 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리고 효율도 더 떨어졌었기 때문에 KA4 초창기 카니발은 아예 하이브리드 출시를
보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기 모터 출력을 올리고 이번에 새롭게 1.6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상황이 어때요? 1.6 하이브리드가 거의 모든 모델의 하이브리드로 다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도 쌓이고 기술력도 올라가면서 점점 마력대와 효율성이 또 좋아지고 있죠. 최근에 출시가 됐던 소렌토와 산타페가 보면 5마력이 증가된 235마력으로 출시가 됐고, 카니발은 그 산타페 소렌토보다 10마력이 높은 245마력으로 출시가 된 거죠. 하지만 이래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형차 기준 친환경 인증이 얼마예요? 리터당 14.3이잖아요. 하지만 카니발은 리터당 14kg로 친환경차 인증 그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시가 계속 늘어진 이유도, 길어진 이유도 이 테스트를, 이 기준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출시가 된 거죠. 이 오랜 기간 1.6 하이브리드로 많은 테스트와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에는 새로운 엔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될 거라는 말부터 카니발 페리에는 2.5 하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부터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못 나온 이유가 그 플랫폼 2세대 플랫폼이잖아요, 팰리세이드는. 그래서 공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팰리세이드 1.6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작년 말에 뭐 2.5 팰리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거 팩트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여러분들께 혼선 드리는 정보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혼선 없도록 더 정리하고 더 팩트 체크해서 사실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 하부의 이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런 뭔가 좀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루머가 나온 거지 그 당시에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5 이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발 계획부터 이야기가 거의 정확해진 거죠. 2.5 하이브리드 나온다라고 했던 거 저희가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얘기 안 한 거 저희가 최초로, 그때 솔직히 2.5 하부 나온다 했을 때 막 주변에서 무슨 2.5 하부가 나오냐, 구라치지 마라, 또 저러네, 막 이런 손가락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언제 나오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2.5 하부가 나오냐, 아니면 카니발 연식 변경 때 2.5 하부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LX3 2025년도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거기 신형 플랫폼에 신형 엔진인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 플랫폼, 그러니까 이전 거 완전히 갈아엎고 팰리세이드를 거의 역대급으로 만들 거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산타페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를 살짝 위협하는 그 위치에 왔거든요. 뭐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 HDA2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훨씬 커지고 상품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카니발도 1.6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보니까 3.8 자연흡기의 그런 상품성과 유지비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서 판매량이 쭉쭉 떨어지고 있죠. 뭐 르블랑 트림도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약간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LX3 풀체인지 팰리세이드가 나온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로워진 플랫폼에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나 카니발급에도 출력도 더 높고 연비도 더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1.6 하이브리드와 급을 나눌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소형차나 중형차에는 1.6 하이브리드를 넣어주고 중형이나 중대형 같은 뭐 카니발 팰리세이드에는 2.5 하이브리드를 넣어주면서 급 차이를 확실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코나도 그렇고 카니발도 똑같이 1.6 하부가 들어간다면 물론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급 나누기는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카니발 하부를 타봐야 알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 출력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산타페랑 소렌토를 탔을 때도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살짝 답답하기는 했거든요. 물론 부드러운 출발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가속할 때나 스포티한 주행을 해야 될 때는 조금 출력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카니발은 더 크고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부를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카니발을 보면 90%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계약이 몰렸는데 진짜 미친 것 같지만 일단 존버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하부 나중에 타보고 진짜 괜찮으면 하부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디젤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하부 타보고 하부가 괜찮은 하부로 출고하고 하부가 좀 별로다 생각하면 디젤 탔다가 추후에 나오는 2.5 하부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5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예상이 된다.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스펙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1.6 가솔린 터보 하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엔진 마력만 얼마예요? 180마력에 전기 모터가 50에서 60마력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대충 235마력에서 245마력으로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치면은 대략적인 출력이 나오겠죠. 일단 한번 볼까요? 지금 현대기아가 두루 적용 중인 2.5 터보 가솔린 엔진 전륜구동 버전이 280마력대고 제네시스에 장착되어 있는 후륜구동 버전의 2.5 터보 가솔린은 300마력 초반이에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면은 300마력 중반 정도의 출력이 나오겠죠. 게다가 연비도 13에서 15. 엔진 마력이 엔진이 좀 더 큰 엔진이 들어가고 출력이 여유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힘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비가 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비가 13에서 15 무난하게 나오면 이거 어때요? 말 그대로 진짜 대박이잖아요. 이거 솔직히 이 엔진 좀 빨리 개발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박이겠죠. 하지만 아직 나올 계획은 없다라는 거 괜히 또 이제 또 나온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없냐? 왜 이번에 2025년도에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출시한다면서 왜 제네시스에는 안 집어넣느냐? 지금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때요? 1.6 터보 전륜 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현대기아가 후륜 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개발한 적도 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륜 구동 기반의 제네시스에 갑자기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온 정보를 확인을 했을 때는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개발 계획과 출시 일자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후륜 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미션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요게 만약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자동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야, 현대기아가 이 내연기관 신규 파워트레인 개발 중단했다며 이거 전기차로 그냥 완전히 넘어갔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게다가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선보인다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동차 제조사는 상황에 맞게 신차 개발 계획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신차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이게 나온다가 했다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많이 봤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대기아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요, 전기차 시장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다들 지금 동의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연기관을 완전히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지금 시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이렇게 막 쭉 올라가다가 하부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도 전기차나 시기상전에 하이브리드 넘어가자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연기관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기차도 생산을 하고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만들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진 전기차 시장에 확실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 공장 주행 시험장 부지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신규 전기차 이 전용 공장 세운다고 발표도 했죠. 이 공장에서 GV90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의 강자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생각이 나요? 도요타. 우리가 최근에 알파드 타고 놀랐거든요. 야, 알파드에 들어가 있는 2.5 하부 그때 엄청났거든요. 무단 변속기 조합, 야, 이거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도요타와 현대가 약간 분위기가 엇갈리는 느낌이 나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지금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도요타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대 절대 안 온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대응하겠다
이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벤츠 BM 이런 브랜드는 그 탄소 배출량이 있거든요. 요 얘기하면 되게 힙하긴 하지만 그 배출량을 맞춰야 돼요. 그 맞추지 못하면은 일정 금액 그 탄소 배출량 막 사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량이 아주 풀이 넓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한테 이 탄소 배출량 요거를 막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단순히 그래서 야 전기차 시대 안 오니까 약간 간 보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지금 반응이 어때요? 일명 이제 상황이 좆된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막 이상한 컨셉트카 만들어가지고 전기차 우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했잖아요. 그때 좀 웃겼어요. 그 도요타 회장이 나와가지고 차들 한 10대, 12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런 차들 만들 겁니다 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모급으로 만들어진 차 있죠. 대충 급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차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도요타면 절대 이런 행동 안 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고 뭔가 발표를 했을 텐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급하게 모급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전기차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이 1, 2년 만에 뭔가 뚝딱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숙성된 하이브리드, 제가 이번 타보고서 놀라운 이 하이브리드 기술력도요 1, 2년에 만든 게 아니에요. 1980년대 정도부터 꾸준히 개발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개발을 해놔가지고 완성시켜서 내놓은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를 1, 2년 만에 만들어서 내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근에 그 뭐야 렉서스 그 이상한 거. 이상한 전기차 그 만들어가지고 내놨다가 막 문제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도요타가 약간은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당장 1, 2년 안에는 타 브랜드와 협력하지 않는 이상 멋진 차를 만들어내기란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어때요? 전기차 시장에 일찍 대응을 하면서 뭐 전용 플랫폼이 EGMP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은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서 약간 선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듭니다. 아이오닉 시리즈가 문제도 많고 뭐 부족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히 앞서 나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웬만한 많은 차들 많이 타보잖아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독삼사보다 국산차가 나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내가 알던 독삼사가 아닌데? 이거 전기차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최근에 그래서 아이오닉 5N 타고 놀랬어요. 아이오닉 5N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시프트, 이드리프트 같은 정말 원초적인 운전의 재미를 구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력들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전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신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개발한다는 소식이 누군가 이제 귀에는 야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뭐예요? 제일 잘 팔리는 건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6 하이브리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파워트레인 2.5 터보 가솔린을 내놔가지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투트랙 전략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기는 한데 1.6 터보 하이브리드 나오고 갑자기 연식 변경을 통해 가지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건 사실 대박이잖아요. 물론 그딴 짓 안 하겠죠. 카니발도 풀 체인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플랫폼에, 근데 이 플랫폼도 아마 팰리세이드에 사용하는 그 플랫폼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엔진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카니발의 전기차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니발의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나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어쨌든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솔직히 저는 제네시스 2.5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 진짜 대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 진짜 바로 살 것 같거든요.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급의 하부가 들어간다는 거, 2.5 하부 들어간다는 거 사실 뭐 끝난 얘기잖아요. 적어도 몇 년간의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상황이 진짜 더 떡상할 것 같아요. 디젤 어차피 단종되고 있으니까 이 엔진 라인업을 하이브리드가 모두 다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GV90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해달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기차로만 나오는 거 맞냐, 아니면은 뭐 GV90에 2.5 하이브리드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 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 야무지게 정리해가지고 진짜 한 방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